간은 우리가 섭취하는 모든 물질, 밥부터 시작해서 빵, 과자, 과일 같은 간식들, 복용하는 약들, 영양제들, 이러한 모든 물질을 분해해서 우리 세포가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것이 간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간을 우리 몸의 화학공장이라고도 부르고 있죠. 이러한 분해 과정에서 대사산물, 즉 노폐물, 찌꺼기가 생기는데, 이러한 노폐물을 간에서 수용성으로 전환시켜서 땀, 소변, 대변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용성으로 전환되지 않고 지용성으로 남아있는 노폐물도 발생하는데, 이러한 지용성 노폐물은 간의 지방질로 저장되어 있다가 담즙을 통해서 배출됩니다. 담즙에 지용성 노폐물을 실어서 소장, 대장을 통해 대변으로 배출하는 것이 최종 경로입니다. 그런데 간의 해독 능력, 배출 능력을 초과해서 노폐물이 생기면은 간에 지방질로 저장되고,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지방간이라고 부릅니다. 지방간이 발생하면은 간의 해독 능력은 저하되면서 노폐물은 더 많이 쌓이게 되고, 이로 인해 간의 해독 능력은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간해독을 통해서 간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간해독은 간에 쌓여있는 지용성 노폐물을 배출하고 간세포를 재생해서 간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치료입니다. 우선 지용성 노폐물 배출을 위해서 기를 복용합니다. 기는 뷰티르산이 풍부한 천연 순수 지방질로서 지용성 독소와 결합을 잘하고 담즙 분비를 자극해서 노폐물이 장으로 배출되도록 합니다. 몸 상태와 체질에 맞춰서 적합한 양으로 처방된 기를 3일에서 5일간 복용한 후에 하재 약물을 사용합니다. 적절한 하재 약물로 설사를 유도해서 장에 모인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시키게 됩니다. 노폐물 배출과 함께 중요한 것은 간세포의 재생입니다. 간세포의 빠른 재생을 위해서는 세포의 오토파지, 즉 자가포식 작용을 이용해야 합니다. 당질의 섭취를 제한하고 적정 기간 공복 상태를 유지하면은 세포의 자가포식 작용이 활발해지면서 불필요하고 고장난 세포는 파괴하고 새로운 세포의 재생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이때 복용하는 해독항과 발효 효소는 공복 기간 중 신진대사가 저하되지 않도록 보조해주기도 하고 독소의 배출도 촉진하면서 세포의 자가포식 작용이 더 빠르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줍니다. 현대 사회는 독성 물질은 많고 피로 스트레스는 만연해 있어서 간해독이 필요한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간해독이 필요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은 만성 피로입니다. 특별한 어린 질은 없는 상태에서 휴식을 취해도 회복되지 않는 피로감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황을 만성 피로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잠을 7시간, 8시간 자고 일어나도 몸이 개운하지 않고 오전 내내 머리가 맑지 못하고 오후 들어서는 졸음이 쏟아지는 증상이 생기게 되고, 오래 지속되면은 무기력감, 우울증의 형태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보통 만성 피로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쉽게 떠올리시는 것이 비타민 같은 영양제 섭취이실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의 만성 피로는 대부분 영양소의 부족 때문보다는 불필요하게 몸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가 일으키는 만성 염증이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사실 훨씬 많습니다. 간에 과다하게 쌓인 지방과 노폐물들은 염증성 물질들을 지속적으로 발생시켜서 간과 다른 장기의 기능을 저하시키게 되고, 이로 인해 만성 피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식을 취해도 회복되지 않는 피로감이 6개월 이상 지속될 때는 간해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간해독이 필요한 시기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로는 간기능 검사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건강검진 항목에도 포함되어 있는 ALT, AST, GGT 수치는 간세포의 손상이나 담즙 배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상승합니다. 그런데 근만성 간염, 당남염 같은 간담계 질환은 아닌데도 간기능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높아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또 딱히 해줄 수 있는 치료가 없어서 우루사 성분의 약 처방과 잘실한 이야기 정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간해독이 필요합니다. 간해독을 통해 간에 쌓인 노폐물은 배출하고 간의 기능을 회복시키면은 간 기능 수치도 정상으로 회복되고 몸의 활력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